AI 미디어 재미 창의적인 영상 제작의 새로운 장르 여러가 인공지능으로 창작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험 AI 미디어 재미에서 시작해 다양한 경쟁 대회로 가득한 플랫폼으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풍성하고 다양한 상금이 매워 새로운 문제를 선택해 손쉬운 장답 프로세스 방식을 선사해 대회 선택부터 AI 도구를 활용하여 AI 미디어 잼 key features international platform media art exhibition collaborative environment AI와 인간의 시너지를 창의성 증폭시키고 기술적 한계 극복하며 새로운 표현 방식을 제시해 Real-time process of realism Translate them and on me Easy for you dive in the stories where you take control With our media jam, let's rock and roll Our media jam, let's kick it off today Shuttle with your ideas, let them lead the way Fill it with the flow, let's just feel the beat Everybody shout it out loud Let's dream Let your creativity now unleash You're the future maker, that's within your reach 안녕하세요, 코다입니다. 오늘부터는 체계적인 AI 활용 교육을 위해 단계별로 차근차근 AI 뮤직비디오 만들기 수업을 시작합니다. 뮤직비디오 만들기 수업의 첫 번째 시간으로 배경 이미지 만들기 수업을 지금부터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젠테이션 작업에 많이 활용되는 이런 배경 이미지들도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미드저니 프롬프트는 뭐라고 작성하면 될까요? 갑자기 프롬프트로 뭐라고 해야 하지? 고민되시죠? 걱정 마세요. 영어 잘 못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배경 이미지 직접 만들어 볼까요? 미드저니, 고고. 요즘은 디스코드에서 미드저니 사용하는 것보다 미드저니 정식 사이트인 midjourney.com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게 훨씬 편리하고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midjourney.com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첫 번째인 Explore 버튼을 누르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미드저니 유저분들이 생성한 이미지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 중 저처럼 프리젠테이션용 배경 이미지 만들고 싶어 프롬프트로 만들어 보신 분들이 많겠죠. 화면 오른쪽 위에 Search를 눌러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입력합니다. 먼저 PPT라고 입력해서 프리젠테이션용을 검색하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배경 이미지는 안 나오고 프리젠테이션용 이미지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뒤에 백그라운드라고 추가 입력하여 검색하니 짜잔! 제가 원하던 프리젠테이션용 배경 이미지들이 수없이 검색됩니다. 미드저니 역시 최고!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만들어진 배경 이미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쇼핑을 하듯 제가 원하는 배경 이미지를 골라주기 위해 진지하게 이미지들을 둘러봅니다. 원하는 것이 없으면 마우스를 스크롤하여 더 많은 이미지들을 찾아봅니다. 지금 제가 고르고 있는 배경 이미지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색상과 스타일을 고르는 것이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고른 배경 이미지를 변형하여 더 멋진 배경 이미지를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배경 이미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색상이나 형태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화려하긴 한데 변형하면 더 멋진 배경 이미지가 만들어질지도 모르니 첫 번째 배경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선택한 배경 이미지 오른쪽 위에 Options 버튼을 클릭하면 Copy, Report, Download가 나타나고 그중 Copy 메뉴에는 추가로 Prompt, Job ID, Image, Image URL 이렇게 4개의 메뉴가 추가로 나타납니다. 지금 필요한 건 프롬프트를 복사하는 것이니 Copy에서 Prompt를 선택하면 프롬프트가 자동 복사됩니다. 복사된 프롬프트를 프롬프트 입력창에 Ctrl V하여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면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가져와 다시 한번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세팅스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이미지 생성 비율을 확인합니다. 16대 9의 비율로 세팅되어 있으니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복사 붙여넣기 한 프롬프트에 있는 이미지 비율과 현재 사용하는 미드저니 버전은 지워도 무관하니 프롬프트 상에서 비율과 버전 명령어를 지워주고 키보드 엔터를 눌러 이미지를 새로 생성합니다. Create 메뉴의 이미지가 새로 생성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성해 보겠습니다. Explore, 메뉴 오른쪽 위 Search에서 PPT Background라고 검색하여 또 다른 배경 이미지 디자인 하나를 선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Options 메뉴에서 Copy, Prompt 하여 프롬프트를 복사하고 프롬프트 입력창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프롬프트 마지막에 이미지 생성 비율과 버전은 없어도 되니 지워주고 키보드상에 엔터 치고 Create를 확인하면 2개를 신규 생성하고 그중 1개는 완성되었다는 표시로 1/2라고 적혀 있습니다. Create 메뉴를 클릭하여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로 만든 이미지 4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생성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 만들어진 배경 이미지는 제 기준에서는 부담스러운 곡선과 색상입니다. 두 번째 배경 이미지가 생성되기를 기다려 봅니다. 첫 번째 생성된 이미지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3D처럼 입체감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배경 이미지가 눈에 들어와 비슷하게 한 번 더 만들어주기 위해 프롬프트를 클릭하여 프롬프트 입력창에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엔터키를 눌러 추가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는 저장하면 기본 사이즈가 가로 1456, 세로 816입니다. 그 이미지를 더 키워주는 것이 업스케일이고 업스케일에는 subtle과 creative 나눠집니다. subtle은 섬세하다는 의미로 업스케일링 과정에서 원본 이미지의 디테일과 모양을 최대한 비슷하게 하여 이미지를 키워줍니다. creative는 이미지 업스케일링 시 좀 더 창의적인 변화를 줍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업스케일링 하면서 결과 비교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끝에 창살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에디터 버튼을 눌러 Erase로 창가 쪽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지워주고 오른쪽 아래 Submit 버튼을 눌러 수정 완료합니다. 4번 이미지도 마음에 들지만 왼쪽에 있는 녹색의 식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은 방법으로 에디터 버튼 눌러 이미지의 식물을 지워주고 Submit 버튼 눌러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하나 더 선택해줍니다. 마지막 이미지는 베리를 통해 이미지 모양을 변화시켜 주려 합니다. Vary에서 subtle 변화를 조금만 섬세하게 해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strong은 이미지의 변화를 많이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strong을 선택하여 이미지 생성이 변화가 다양하고 많아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크리에이트 화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미지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저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마우스를 스크롤하여 위쪽으로 올라가니 이미지가 4개가 아닌 하나씩 존재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의 빨간색 글을 읽어보면 하나는 업스케일 괄호하고 C, 다른 하나는 업스케일 괄호하고 S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는 업스케일을 크리에이티브로 한 것이고 하나는 업스케일을 서틀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업스케일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업스케일한 이미지의 크기는 가로는 2912이고 세로는 1632입니다. 그러면 두 이미지는 크리에이티브로 만든 업스케일과 서블로 만든 업스케일 이미지가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납니다.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크리에이티브로 업스케일한 이미지의 노란색과 파란색 부분 색상들이 부드럽고 노이즈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서블로 만든 이미지는 원래 가지고 있던 파란색 부분 재질이 약간 오돌토돌한 질감이 보이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구분되는 인물 가지고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업스케일 서틀 이미지입니다. 업스케일 크리에이티브 이미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업스케일 서틀 이미지입니다. 업스케일 크리에이티브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얼굴을 보면 크리에이티브는 얼굴이 창의적으로 만들어집니다. 허나 배경은 안정감 있게 부드럽게 잘 변화가 되지만 인물을 보면 원본과 흡사한 건 크리에이티브가 아니고 subtle입니다. 원본 이미지에서 창살 부분을 수정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4장의 이미지 중에서는 1번 이미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선택 후 업스케일, subtle, creative 둘 다 진행해서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정한 이미지도 4번째 이미지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선택합니다. 선택 후 마찬가지로 업스케일은 2가지 모두 선택해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생성된 배경 이미지는 베리에서 스트롱으로 만들어진 4개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들 중에서는 3번째 이미지가 마음에 듭니다. 3번째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업스케일 2가지 모두 선택해서 업스케일 해줍니다. 업스케일된 2가지 이미지 중에서 subtle, creative 둘 중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이 이미지는 subtle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이번 업스케일된 2가지 이미지 중에서는 subtle보다는 creative의 장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subtle로 업스케일된 것과 creative로 업스케일된 이미지 2개를 최대한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원 기둥 쪽을 확대해 봤습니다. subtle로 업스케일된 것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노란색 원형 기둥 위로 시계의 초침처럼 녹색의 선들이 파란색 벽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에이티브로 업스케일한 이미지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이미지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초침 모양으로 파란 벽에 흠집처럼 보이던 이미지가 파란 페인팅 다시 칠해 놓은 것처럼 깨끗합니다.
이런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이미지를 저장하여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마지막 이미지입니다. 이 두 이미지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자에 대한 그라데이션이 서서히 부드럽게 마무리된 이미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크리에이티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업스케일한 이미지 저장 버튼 눌러 저장해 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 프리젠테이션에 많이 사용할 법한 배경 이미지를 미드저니를 통해서 프롬프트 직접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멋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간단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드저니에서 활용도가 높은 에디터나 업스케일, 웨리 같은 기능들을 배경 이미지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는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AI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AI 활용 교육 쉽게 배우고 프로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직접 가사를 쓰고 멋진 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코다였습니다. 안녕.